달에 한 번 하는 시경을 먼저 강의합니다. 시경은 전체가 아니고 앞에 두 줄만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그 아래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유심히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봉이라고 하는 글자가 옆으로 작대기를 옆으로 찍찍찍 세 긁어서 내리그면은 마늘봉, 무성할 봉, 풍성할 봉, 이 봉자가 되고, 만약에 이 글자를 이렇게 옆으로 삐치고서 내리그으면은 이건 개자가 됩니다. 개. 풀 어지러울 개자예요. 이 개자는 왜 이걸 구분해 두시냐면은 글자 속에 나온 그 속을 볼 때에 이 개자냐 봉자에 따라서 글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 혼자는 쓰이지 않아. 이 글자는 글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칠 해자가 있죠. 이 해칠 해자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글자가 이 개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이 향할 향자하고 이 어지럽게 할 개자하고 두 개 합한 글자가 이 해자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걸 해친다,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개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여기서는 혼자 쓰였지만은 다른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풍자입니다. 보통 이 풍자를 이 글자와 이 글자를 혼돈들 하는데 사실은 이건 풍자가 아니고 예자예요. 예도 예자의 약자입니다. 고자입니다. 이거는 풍자예요. 풍성할 풍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막 혼용해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만 계셔요. 또 이거 갖고서 다투지 마시고, 이거는 풍, 이거는 예자예요. 예도 예자의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중에서 오늘 배우는 글자는 똑바로 옆으로 이렇게 긋고서 내리근 것은 봉자예요. 이 봉자는 많이 쓰입니다. 이 봉자는 많이 쓰고 개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구분은 해 두셔야, 이 설문예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구분해 두셔야 되고, 또 시경을 볼 때는 시경의 글자의 의미를 구분할 때는 문자적인 의미와 문학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제대로 시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지봉해, 자지 할 때 이 자자는 보통 우리는 아들 자자죠. 아들자. 근데 이 아들 자자가 혹시 글로 표현되거나 말로 주고받을 때에 이 자자는 종종 그 연인 사이에 그대라는 말로 이것이 잘 쓰입니다. 이 자자도 그렇고 군자도 그렇습니다. 이 군자도 임금군자로 보통 알고 있지만은 이 글자나 자자나 다 님을, 그대를, 님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글자로 많이 씁니다. 군자가 나올 때도 이게 임금이 아닌 경우는
그대, 또 자자도 아들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될 때는 그대로 해석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는 갈지자죠. 간다 하는 뜻이에요. 갈지자하고 그칠 지자도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갈지자고 이건 그칠 지자죠. 예, 갈지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칠 지자는 발이 딱 멈춰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고 갈지자는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게 갈지자는 만약에 동사로 쓰일 때는 간다 하는 동사 개념이고 이 지자는 발을 나타내는 개념의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지자가 동사 개념이 아닙니다. 요거는 소유격으로 쓰여지는 조사입니다. 봉해, 해자도 8팔자의 교자입니다. 이 교자하고 8팔자 두 개 합해서 원래 이 교자는 음악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쉬어야 되죠. 숨을 얼른 쉬는 숨표를 나타낸 글자가 이 글자였어요. 그리고 8팔자는 내뿜는 개념이에요. 숨을 내뿜는 숨이 있고 들이쉬는 숨이 있죠. 이것은 내뿜는 개념의 원래 글자인데 여기서도 이 글자는 조사입니다. 이거와 더 흡사하게 쓰여진 글자 중에는 호자가 있죠. 호자도 개념이 같습니다. 이것도 조사로 쓰여지는데 어떤 말의 끝에 발음을 도와주는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들인데 이 글자나 이 해자나 호자나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조사로 쓰여지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자지봉해 그대의 봉자는 무성할 봉, 풍성하다는 뜻에서 잘생긴 거, 그대의 참 잘생긴 모습, 멋진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인 변에 이게 시자로 쓰여지는 글자인데 원래 이 글자는 위에 이 마른 모를 띄워버리면 화살시자죠. 화살시자에 요 마른 모가 들어가서 화살이 날아가는 걸 원래 나타내는 글자예요. 화살의 그 뾰족한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고 여기에 사람인자가 들어가서 머문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 나 아자인데 이 아자가 나를 나타낸 글자가 상당히 여러 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 아자가 많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아자는 원래 창과자에서 왔습니다. 창과자. 이게 창과자거든요. 이 창과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앞에 손숫자 비슷하게 생긴 것이 요 손숫자 모양 생긴 것이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창 중에서 창 대쪽으로 칼 혹은 톱 모양의 이중 무기예요. 앞에는 찌르는 무기고 옆으로는 휘두르는 무기. 발전한 창이죠. 그걸 나타낸 글자가 이 아자인데 이 아자는 원래 개인 병기입니다. 공용 병기가 아니에요. 군대 용어입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사용하는 병기가 아니고 개인 혼자서 사용하는 무기를 나타낸 것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가 제일 자기를 나타낸 글자 중에는 제일 많이 쓰여요. 요 뒤에 가서 여자도 나오는데 여자도 나자예요. 나를 나타내요. 나여자입니다.
이 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항이 또 나왔습니다. 이 항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밑에 걸 띄고서 한번 보면은 이 글자가 마치 공자 닮았죠? 예, 공자 닮았지만 이 공자는 아니에요. 공자 개념이에요. 개념은 이렇게 된 공자 개념인데 이 밑에 구부러진 모양이 있죠. 이것은 읍자가 변한 겁니다. 읍자가 고을 읍자가 변한 글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 고을 읍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손을 이렇게 마주 드는 의미에 받들공자가 속에 들어가 있고 위에서는 같이 다니는 공룡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 마을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 길이란 것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길이에요. 공룡길을 나타내서 마을 안에 있는 골목 같은 길을 나타내요. 골목 같은 그런 길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항자입니다. 그 다음에 회는 앞에 이것이 마음심자가 부수가 되면 이렇게 변해요. 원래 마음심자는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앞에 붙을 때는 접두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붙고 만약에 전미어로 꼬리에 붙을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심자예요. 이거는 전미, 꼬리에 붙는 거예요. 이건 접두에 붙는 마음심자입니다. 이거는 혼자 쓸 때 쓰는 마음심자예요. 세 개 다 마음심자 다 구분해 두셔요. 그 다음에 이 마음심변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매양매 그러죠. 보통들 매양매 그러는데 매양이란 것은 늘상 언제나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걸 딱 띄면은 어머니 모자죠. 어머니 모자고 어머니 모자는 사실 여자 여자인데 여자 여자에 점을 2개 찍어서 젖 먹이는 여자라서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 점이 없으면은 그냥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에다가 점을 2개 찍으면은 어머니 모자가 되고 어머니 모 위에 니은자 같은 게 붙으면은 여자가 머리에다가 무슨 꾸밀 때에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런 말 쓰죠. 여자들이 미장원 가서 머리를 아주 보기 좋게 꾸미고 얼굴에 화장을 짙하게 하고 나면은 자기 마늘도 구분 못할 만큼 변해버려요. 그런 걸 나타낸 글자가 바로 매양매자에서 이 매양매자는 늘상이란 뜻도 있지만은 어둡다는 뜻도 있어요. 껌껌하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화장을 예쁘게 다 해버리면은 구분을 못해. 헷갈려요. 그 헷갈리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매자도 됩니다. 어두울 매자가 되고 여기다가 마음심자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 이 글자는 뭐에 쓰이진가 하면 자기 마음을 바꾼다는 뜻으로 뉘우친다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뉘우칠 회자로 쓰입니다. 회개할 때 이 회자로 써요. 그 다음 글자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원래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글자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은 옛날 길쌈할 때에 그 여자들이 옷감을 짤 때에 그 배틀에 올라앉아서 날줄이 있고 시줄이 있어서 그 날줄은 쫙 있지만은 시줄을 자꾸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짜서 들어가죠. 그 짤 때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북이라고 그래요. 그걸. 북 속에는 실이 들어있어요. 그 실이
이쪽에서 쓱 던지면 이쪽에서 손 받고 이쪽에서 쓱 던지면 이쪽에서 딱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 쳐서 자꾸 쪄서 나가는데 그때 북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게. 이 북이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를 나타낸 글자가 이 나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들어가면은 주고 받는 개념이 이게 나자는 무기를 나타냈고 나여자는 주고 받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도 되지만은 준다는 말도 돼요. 준다. 아니 불자는 땅에 풀이 이렇게 있으면 풀에 뿌리만 있고 위에는 잘라버렸다는 것이 아니 불자예요. 이것이 조금 변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배자가 됩니다. 불어난다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싹이 금방 올라오죠, 이게. 금방 올라오는 의미에 대해서 배자가 돼요. 이거가 조금 멀은 얘기죠. 이건 아니 불자는 위에 싹을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았다 하는 글자가 아니 불자입니다. 아니 불, 아니 부. 수시로 불자로도 읽고 부자로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송, 이 보낼 송자에 8팔자를 쓰고 하늘 천자 비슷하게 썼는데 이게 소자입니다. 이 소자인데 이건 쓰지 않는 글자예요. 보통 지금 쓰이는 글자는 이 부자가 붙어야 돼요. 이 부자가 붙으면 웃으며 보낼 소자입니다. 웃음 소자로도 많이 쓰여져요. 근데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웃으면서 보낸다는 뜻인데 왜 이것이 보내는 뜻이 된가 하면은 옛날 글자를 보면은 위에가 불화자가 되어 있고 불화자 밑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등불을 양손에 들고서 보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낼 송자예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등불을 들고 보내는 거니까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슬퍼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 하면은 기쁘게 횃불 들고 나가는 모양이고 여기에다가 이 보통 책받침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 책받침 많이 해요. 착자예요, 이게요. 이 착자는 원래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글자가 변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요런 부수가 붙어 있는 글자를 만약에 자전에 가서 찾을 때에는 7획에 가서 찾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요것은 봐서 사실은 7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 글자 찾아가려면 이 글자를 찾아가셔야 돼. 이 글자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글자를 이 부수를 찾아야 이 길도자도 이 부수에 가서 있어요. 이 보낼 송자도 이 부수에 가서 있습니다. 또 영접할 영자도 이 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 속에도 요 부분은 가랭자의 반토막이고 요건 발지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길과 발이 있어서 간다는 뜻으로 동사 개념이에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동사 개념이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글자는 송해, 부송해, 불송해 했는데 송자가 횃불을 들고 나가서 보내지 않는다 하는 뜻이 돼요. 아니다 하고 보낸다 하고 두 개 합해서 해, 조사가 들어서. 그럼 이 한 줄만 쭉 풀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지봉해, 멋지게 생긴 그대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누구를? 나를 기다린다. 사아호, 나를 기다린다. 어디서? 항해, 골목한 길에서, 길거리에서 멋지게 생긴 그대가 골목한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회여, 내가 참 후회스럽다. 참 내가
참 쫓아나가서 맞아줘야 되는데 안 나갔다 소리요. 불송해. 송자가 원래 이게 앞뒤 말을 본다면 영자를 써야 맞지요. 맞이하러 쫓아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맞을 영자를 써야 맞는데 여기서는 송자를 썼습니다. 송자를 썼고 아래줄에서는 장자를 썼어요. 장, 송 둘 다 이런 어법은 한시에서는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해서는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멋진 그대가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쫓아나가서 맞아주지 못해서 참 미안스럽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시의 내용이. 그런데 쓰기는 송자를 써놨어요. 보내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어긋나죠. 이게 역설법이에요. 역설강조법입니다. 좀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서 강한 표현을 한 거예요. 풍채 좋은 그대 골목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나가보지 못한 것 참 후회스럽다.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다른 점은 봉자가 창자로 바뀌었고 가운데 글자에서는 항자가 당자로 바뀌었고 끝에서는 송자가 장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이게 방식은 똑같아요. 자지창해. 이 창자는 번창할 창자거든요. 번창할 창자는 위에 쓰인 부분은 날일자입니다. 날일자가 되어 있고 밑에는 가로할자예요. 그러면 입에서 해가 해를 내놓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입에서 가로할자 입에서 말한다는 뜻이고 말하는데 밝게 말한다. 그게 좋게 말하는 뜻이 돼요. 사람을 남을 깎아 말하는 버릇이 있고 남을 칭찬해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을 칭찬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남을 깎는 버릇을 자꾸 익히다 보면은 사이가 자꾸 나빠져요. 사람마다 남을 좀 이게 깎는 습관이 있는 어투를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자꾸 끊어집니다. 사람이 자꾸 멀어져요. 여기서는 창은 이게 자꾸 돋궈주는 거예요. 자지창해. 그럼 봉해나 창해나 둘 다 참 좋으신 그대. 아주 멋지고 말 잘하고 내게 기분 좋게 하는 그대 이런 뜻이죠. 사아호. 내가 지금 기다린다. 어디서? 당해. 항은 골목길이고 이게 당은 집당이라고 보통 말해요. 집당. 이 당자를 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 흑토자를 띄고서 요것만 쓰면은 발할상자입니다. 발할상. 바란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흑토자를 쓰면은 사당당자에 사실은 이 흑토자가 토지신을 나타내요. 땅신을 섬기는 사당을 나타내는 집이 이 당자입니다. 그래서 성당 혹은 예배당 이게 당자 쓴 원인이 거기서는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곳. 여기서는 당자를 썼으니까 동네에 나를 기다리는데 이 당자가 동네에 섬기는 사당이 있는 곳에서 나를 기다린다 소리예요. 그러면 이 당은 우리 집보단 큰 집이에요. 그래서 사당은 내 개인 집보단 보통 큽니다. 그래서 큰 집 앞에서 지금 기다리는데 그 소리요. 그 다음 에서 회여 내가 후회스럽다. 불장해. 이 장자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이 장자는 앞에 요것만 써도 장자입니다. 조각장자예요. 조각장자인데 이게 이렇게 써도
이건 또 편자예요. 조각편, 요건 조각장자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 딱 이렇게 붙이면은 무슨 글자가 될까요? 두 개를 붙이면은 나무 목자가 됩니다. 나무를 반 딱 쪼개면 앞에 부분은 장, 뒤에 부분은 편자가 돼요. 조각편, 조각편, 조각장. 예, 요거 같이 기억하시라고 두 개를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장자는 반을 쪼갠 것인데 이게 병력자의 이 글자와 여기 상관이 돼버려요. 요 위에 부분이 생기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서는 침상이 돼버려요. 침상. 그 침대나 침상을 나타낼 때 역자가 돼요. 여기다가 병자 쓰면은 병났다 소리죠. 이 병자는 사람이 두루누워 있는 모양이에요. 침상에 사람이 두루누워 있으면 병난 거죠. 이게 병자인데 여기서는 여기 없어요. 그럼 요거에다가 위에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이 저녁 석자는 한 점인데 두 점이 되면은 살육자입니다. 고기를 나타내요. 고기. 고기가 되고 밑에 이것은 마디촌자입니다. 마디촌자는 손을 나타내요. 그러면 손이 있고 고기가 있고 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은 여기서는 상자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상이 되는데 이 상에 고기가 있고 손을 그렸어요. 상과 고기와 손을 그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걸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걸 다시 한번 내가 그림을 보세요. 이게 돼요. 이걸 옆으로 눕혀버렸어요. 눕혀놓으면 상 위에 고기가 있고 손이 있으면 고기를 놓고 손질해서 음식 만드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원래 이 글자는 보통들 이 글자를 장수장, 장차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조리사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옛날에 임금의 제일 측근이 음식 만드는 조리사예요. 왜? 독약을 넣어서 임금을 잘 죽였거든요. 그래서 제일 신이 많은 사람 나타내는 조리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것이 장수예요. 그래서 장수장. 이 장수장자가 후대에 와서 장차, 앞으로 이런 뜻으로 이게 해석이 됐지만 실제로는 조리하는 음식 만드는 의미의 글자가 옛날 글자로 이 글자를 설문에 풀어보면은 조리하는 음식이 됩니다. 조리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불장해. 내가 뭐를 마련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질 못해서 아쉽다. 그 위에 것은 내가 나가지 못해서 아쉬운 거고 뒤에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뭘 마련해서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내가 후회스럽다, 아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 자체는 지금부터 약 3,500년에서 4,000년 전 시입니다. 그때는 이런 글자가 아니죠. 갑골문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됐던 글자예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입장에서 볼 때에 글자가 잘 안 맞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로 조금만 이게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멋진 그 여인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지금 와서 저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요. 그래서 참 내가 쫓아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맞지 못해서 참 내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대는 정말 멋지고 좋은 분인데 당신이 그 사당 앞에서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게 그냥 기다리게 내버려뒀으니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런 표현의 글이 바로 봉이라고 하는 시경의 글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하는 좋은 사람에게 좋은 표현하는
시구절입니다. 잘 이해가 됐을 줄로 믿고 이걸로 시경 강의 오늘 끝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